재미있어서 잠 못 드는 과학책을 청소년들 교재로 아주 좋고, 또 그동안 공부 못한 나이 많은 사람도 아주 솔깃하게 잘 들어오는 과학 교재입니다. 뉴턴에 저항하는 책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물체에 외부의 힘이 가해지면 속도가 줄어들거나 멈춘다는 사실, 즉 저항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예를 들면 고무 원본을 얼음판 위에서 밀 때와 카펫 위에서 밀 때의 저항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이 실험에서 다른 책들의 책장과 책장을 겹쳤을 때 저항이 곱해지며 힘이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로 겹친 책장이 각각 저항의 원인이 되어서 겹친 책장이 많을수록 힘도 증가한다. 응? 겹장 책이 서로 거의 맞닿도록 탁자 위에 나란히 놓고 겹치도록 하고, 자 저렇게 겹쳐서 이제 양쪽을 잡아당겨 본다. 마치 두 책이 서로 붙은 듯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하, 이렇게 겹쳐져 버리는 힘이 서로가 들어가니까 책이 떨어지지가 않는다. 붙어버렸다. 실험 14에서 뉴턴의 제3의 운동 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다. 종이 갑에 구멍을 뚫고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채로 갑 안에 물을 부은 뒤에 손가락을 떼면 물이 뿜어져 나온다. 이것이 작용이다.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종이 갑은 뒤로 밀려나게 된다. 뒤쪽으로 연료가 연소함으로써 로켓이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원리와 같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종이 갑을 끈으로 연결해 위에서 들고 있기 때문에 선정 에너지가 회전 에너지로 변형되어서 뒤로 밀리지 않고 빙글빙글 돌게 되어준다. 응? 덮기를 해서 빙글빙글 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빙글빙글 아래에 떨어졌던 구멍 네 곳으로 물이 뿜어져 나가면서 종이갑이 빙글빙글 물이 뜨거워진 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된다. 물이 빠져나오면서 너무 재밌어서 참 신기하다. 이제 1752년에 벤저민 플랭클의 전기 번개치는 밤하늘에 연을 날리고 벼락을 안 맞는 비결은 거친 날씨는 사람들을 무모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미국에도 일견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봄만 되면은 즉각하던 일을 팽개치고 차에 올라타서 폭풍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토네이도로 변할지 모르는 폭풍을 추적하러 다니는 것이다. 250년 전 미국의 한 정치인도 감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폭풍을 쫓았다. 번개의 비밀을 밝히려는 목적이었다. 위험도가 그야말로 무한대였던 셈이다. 사람이 30만 볼트짜리 번개에 맞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였음에도 벤저민 플랭클은 조금도 불쌍한 과학자보다는 금은가이자 고효율 난로와 복초점 안경 등의 기발한 물건을 만든 발명가, 그리고 대표적인 미국 독립운동가로 그 유명한 사람. 무엇보다도 그는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했고 끊임없이 생선능 갖가지 발상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번개는 공기 중으로 전기가 대량 방출되는 방전의 현상이다. 번개가 구름부터 대지까지 달리는 속도는 초당 약 96,000km이다. 또한 한 번 떨어질 때 수십억 볼트에 달하는 전기를 품을 수 있다. 온도는 섭씨 약 3만 도로, 태양의 표면보다도 뜨겁다. 번개가 1750년대에 이르러 그는 다른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번개가 실상은 정전기이며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정전기보다 수백만 배 강력한 수준이라는 학설에 동조하게 되었다. 번개가 높이에 솟은 사물에 떨어진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 플랭크는 폭풍이 가까워질수록 정전기가 증가한다는 사실, 또한 삼극기를 끌어당기다는 원칙에 따라서 전하는 음에서 양으로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1752년의 6월에 어느 오후 프랭클린은 아들 윌리엄과 함께 먹구름이 누리고 있던 필라델피아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프랭클린 부자가 제작한 특수 연이 사용되었다. 연의 끈 끝에 금속 열쇠를 달고 다시 금속 열쇠의 끝에는 리본과 철사를 달았다. 리본은 프랭클린이 손으로 쥐었고 철사는 하전된 입자를 측정하는 라이덴 병에 연결했다. 그리고 부자는 때가 오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의 연에 매단 끈이 젖어 있음을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전기가 통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는 리본을 잡지 않은 손을 열쇠를 향해 뻗었다. 손이 열쇠에 닿기도 전에 성광이 튀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감전이 되지 않았다. 프랭클린은 빗물에 젖은 끈이 전기 도체가 되어서 라이덴 병으로 이동하던 라이덴은 네덜란드 지명으로 따온 병인데 정전기를 모으는 도구. 이 정도 강도의 전하는 연으로부터 내려왔을 수밖에 없었다. 먹구름에서 발견되는 전하와 비슷한 강도였기 때문이다. 그 전기가 먹구름 속에서 전기가 참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적일 뿐만 아니라 영악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같이 유명한 실험을 과연 실제로 진행했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이들은 조지 워싱턴이 실제로 체리나무를 베었는지 역시 의심하는 사람들이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구름 안에 몰린 음전하가 젖은 끈을 따라서 라이덴 병으로 이동하리라는 사실을 프랭클린이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절대 그처럼 심각한 감전의 위협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실험을 실제로 진행하여 결과를 확인했다고 해야 사람들이 믿을 테니 아들과 함께 실험을 감행한 척 했으리라는 주장이다. 과학 역사가들의 책을 뒤져가면서 1752년에 6월 오후 정말 그런 실험이 있었나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그러나 그 뒤 사료가 없어도 실험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프랭클린의 정전기가 모이고 증가하고 그렇게 모인 정전기가 가장 극악한 형태로 방출되는 과정, 즉 분기를 목격이라도 한 듯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전기라는 용어는 특정 사물에 모여있던 음전하를 띤 입자가 급작스럽게 다른 사물의 양전하 입자로 이동하는 현상을 뜻한다. 예를 들면 방에 깔린 카펫을 밟고 지나갈 때 우리 몸으로 흡수된 전자 중의 손가락 등에 남아있던 전자가 쇠로 된 문자비의 양전하 입자로 이동하면 정전기를 느끼게 된다. 유전하, 번쩍 고도가 낮은 구름 속에 유전하를 띠는 입자가 그보다 낮은 연으로 이동하는 양전자를 만나게 되면 번개가 생성이 된다. 번개는 규모만 훨씬 클 뿐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된다. 먹구름 속에 얼음 결정이 맹렬하게 돌아다니다가 전하를 띤 입자를 교환한다. 양전하를 띠는 입자는 고도가 높은 구름이 몰리고 아래쪽에 있는 구름이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몰린다. 음전하가 증가하면 양전하를 띠는 입자를 찾아 헤매게 되는데 주로 나무 꼭대기, 교회, 첨탑처럼 높은 곳에 찾게 된다. 프랭클린의 연도 높은 곳에 위치한 양전하 입자 중에 하나였다. 연. 실험 15에서 입 속의 작은 번개. 입 안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번개를 만들려는 매우 간단한 실험이다. 간단하긴 하지만 이 실험에 적용되는 원칙이 실제 번개에서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실험을 해보고 싶다면 윈터 그린맛 라이프 세이버 캔디를 아주 세게 깨물면 된다. 사탕을 깨물면 전자가 발생하여서 공기 중의 질소 분자와 부딪히면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한데 아무 사탕이나 사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과일맛 라이프 세이버 캔디를 사용해도 성광이 발생하기는 하지만은 자외선이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윈터그린 맛에 합의된 윈터그린 기름은 산리질산 메틸이라 자외선을 흡수하고 에너지를 청록색 빛으로 다시 방출한다. 그래서 입안에서 푸른 공기와 같은 섬광이 비치는 것이다. 사탕을 가능한 3개의 경을 여다 혀나 상할 수 있다. 조심하자. 그 외에는 별다른 캔디를 전등을 모두 끄고 커튼을 쳐서 방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사탕 하나를 입에 넣고 거울이나 친구를 앞에 세운다. 입을 벌렸다가 사탕을 3개 깨물어서 한 번에 와그작 부순다. 사탕이 부서지면서 푸른 섬광이 비칠 것이다. 정전기 때문이다. 번쩍번쩍. 실험 16에서 벤자민 플랭크의 전기 풍선음. 이 실험은 과학자들이 플랭크의 실험이 있은지 수십 년 후에 발견하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름 아니라 전기와 자기력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전기와 자기력 모두 반대 전하 존재에 근거하며 전기와 자기력 모두 반대 전하일 때 서로 끌어당기고 동일한 전하는 서로 밀어낸다. 이 실험에서 정전기를 통해서 이런 특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가 있다. 서로 달라야 끌어당기고 서로 비슷하면 밀어낸다는 원칙은 전기뿐만 아니라 자기력에도 적용이 된다. 과학자들도 전기라는 연구를 자기장 내 양전화와 음전화 관계가 전장 내의 양전화와 음전화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때 사용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자석을 만들 때의 전지나 기타 전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실험은 서로 비슷하면 밀어낸다는 원칙을 입증한다. 풍선의 머리카락이나 양모 스웨터 문질은 뒤에 벽이 되면 붙는다. 풍선과 벽의 반대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스웨터에 문질러 전하가 같아진 풍선 2개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바로 이 원칙에 의하여 기술자들은 기차를 선로에서 들어올리는 방법을 발견했다. 끈을 좌중앙에 묶어서 매듭을 만든다. 양쪽 끈에 풍선을 매단다. 정전기 없어질 때까지 풍선이 서로 밀어내며 흔들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할 것이다. 참 누구야? 얼굴이 왜 이래? 그래? 인공 생명을 상상한 과학자들. 1771년에 프랑켄슈타인 탄생의 기원. 벤저민 플랭큰 외에도 전기라는 신비한 힘에 매료된 과학자들은 많았다. 플랭크의 실험은 위험도가 겉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공포스러운 기록이 남거나 호르 소설 탄생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다. 반면에 이탈리아 과학자 의사였던 루지나 갈바니의 연구는 프랭켄슈타인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프랭켄슈타인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연구실에 괴물이 죽은 듯이 누워있다. 스위치를 켜자 불꽃이 방안 전체에 일면서 개울이 눈을 번쩍 뜬다. 루이즈 갈바니는 1971년에 연구를 진행하다가 45년 뒤에 자신의 연구가 이후에 수없이 영상화된 소설가 메리 셸리의 역작으로 이어지리라고는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상상도 못했겠죠.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플랭크의 전기 연구에 지대한 흥미를 가졌고 전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호기심이 컸다. 당시에는 정전기를 생성하는 기계가 있었다. 유도 전기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플랭크를 돌려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단을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갈바니는 주로 동물 구조 연구에 집중했는데 1771년에 그날을 또 죽은 개구리를 해부하고 있었다. 유독이 전기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그가 금속 메스를 개구리 다리에 갖다 대자 다리가 뒤틀리고 움직였다. 갈바니는 금속 메스가 전하를 끌어서 모아서 개구리 다리를 움직이게 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번개가 전하를 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내부가 닥친 날 개구리 다리를 창밖에 매달아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다리가 먹어 뒤틀리기 시작했다. 한데 내부가 지나가고 난 뒤에도 다리가 뒤틀리는 현상이 멈추지 않았다. 번개 전기가 다리에 생명을 불어넣기라도 한 것일까? 전기가 다리 속으로 흡수되었나?
갈바니의 발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전기로 정말 적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재앙을 몰고 올지 알 수가 없었다. 일단 지구가 프랭켄슈타인처럼 죽은 자도 산 자도 아닌 괴물들로 뒤덮이게 될 것이다. 다행히 갈바니의 친구이자 과학자였던 알렉산드로 볼타는 그 집단 히스테리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갈바니의 발견이 과학계의 새로운 한 획을 그었다고 믿었다. 갈바니가 처음 볼타에게 움직이는 개구리를 다리를 보여주었을 때 볼타는 번개도 전류도 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움직임은 갈바니가 해부에 이용한 메스, 개구리 다리를 청박으로 매다는 데 쓰인 구리, 고리 등 다양한 금속 물질로부터 생성된 전류 때문이었다. 이러한 금속이 움직임의 핵심인 폐쇄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볼타는 아연과 은으로 된 원판을 번갈아 쌓은 뒤에 아연 원판과 은 원판 사이에 염 소용액과 적신 마분지를 끼웠다. 맨 밑에 깔린 아연 원판과 맨 위에 은 원판을 철사로 잇자 불꽃이 튀었다. 즉 전류가 금속 원판과 염 소용액 원판을 투과했다는 뜻이었다. 볼타는 이로써 갈바니를 설득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의 건전지를 발명하게 되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루이지 갈바니의 개구리 다리 실험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일단 개구리 다리의 반응이 전기 때문이라는 것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옳았다. 그러나 죽었던 살았던 모든 동물이 스스로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은 지점에서는 오류를 범했다. 그는 개구리 다리가 그러한 동물 전기에 의해서 스스로 움직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볼타의 실험을 본 갈바니도 개구리 다리가 금속과 전기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생체 전기라는 용어를 전기력과 생체 조직 사이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보통 생체 전기는 동물이 전류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에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구리가 전류에 이렇게 아연을 넣고 은을 넣고 염소용액에 적신 마분지를 넣고 이렇게 했는데, 전류는 음전을 띠는 입자들이 특정 물질을 통해서 양전을 띠는 입자들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볼타의 건전지는 금속과 염소용액을 도체로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전자가 금속과 염소용액을 쉽게 투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자는 나무나 고무와 같은 물질은 투과할 수 없다. 그래서 나무나 고무를 전류연체라고 부른다. 갈바니의 개구리 실험 등을 통해서 동물도 훌륭한 도체 힘이 밝혀졌다. 그러나 실제로 전하를 생성하는 동물은 거의 없다. 뱀장어는 예외다. 상어 또한 주변 전기장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갈바니가 전기 뱀장어를 보았다면 무척 마음이 들어있을 것이다. 전기 뱀장어는 사냥을 할 때나 자기 방어할 때 전기를 방출하여 상대를 감전시킨다. 어떻게 가능할까? 뱀장어의 뇌가 전하의 핵을 띠는 것이 들어있는 장기로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받으면 양전하를 띠는 나트륨이 방출되고 이로써 먹이나 공격자에게 전류를 보내는 것이다. 전기 17. 갈바니의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실험인데, 인간의 생체 전기를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곤두세우는 실험. 풍선을 사람의 머리카락에 비비면 머리카락으로부터 풍선으로 전자가 이동한다. 이러한 전자 흐름의 변화가 균형을 깨뜨려서 머리카락이 양전하를 띠게 되고 풍선은 음전하를 띠게 된다. 상극은 서로 끌어당긴다. 상극은 끌어당기는 여자가 남자, 남자, 양,
참가자는 고개를 숙일 때 머리카락이 앞으로 쏟아질 정도로 길어야 한다. 곱슬머리는 육안으로 효과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감전 위협은 전혀 없다. 풍선과 머리카락으로 만드는 정전기는 절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다. 참가자가 어디서나 잘 보이도록 방 한가운데 세운다. 풍선을 10에서 15초가량 참가자의 머리카락이 빠르게 문지른다. 천천히 풍선을 뗀다. 참가자의 머리카락 끝이 풍선에 붙어 있을 것이다. 풍선을 서서히 머리카락으로부터 멀리 옮겨가면서 머리카락을 당기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되는지 확인한다. 실험 18. 볼타의 동전으로 만드는 건전지. 동전 몇 개를 건전지를 만드는 실험이다. 5센트 동전은 양전을 띄고 1센트 동전은 음전을 띈다. 단순히 동전을 여러 개 포개해 놓는다고 건전지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전해질 역할을 할 염소용에게 적신 종이가 필요하다. 물 4분의 1컵을 붓는다. 소금물 붓고 종이 타월, 동전 이렇게 넣고 종이 타월, 원판, 구리 철사 원판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쌓아놓고 이렇게 종이 원판 5센트 동전 5센트 동전의 원판 검은 전기용 테이프를 이렇게 동전 쌓고 그래서 두 개의 철사에 노즐 된 끈을 펴야 된다면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류가 느껴질 것이다. 전기가 느껴질 것이다.